이번 반은 전문가 아니 실무자반이라고 그러죠. 실무자반입니다. 자, 저희 아이파라는 학원은 굉장히 전문적인 학원이에요. 그죠? 전문적인 학원이라 모든 과목이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즉 이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IFRS 아닙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고요. 여기에는 입문반과 실무반이 있어요. 원래는 요놈을 중급이라고 부르고요. 고급반이 따로 있는데 이 반은 중급반이에요. 중급반. 미안한 건 원래 얘는 16시간을 하고 얘도 16시간을 하고 얘를 24시간 해도 빡빡해 죽겠는데 뭐 여러 가지의 잘못과 실수로 16시간으로 지금 구성이 되네요. 그렇죠? 이건 반드시 바로 잡을 거예요. 일반 회계 기준을 제대로 하는데 16시간으로 제대로 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네, 지금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졌으니까 16시간 동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입문적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준에 따라 어려우실 수 있고요. 미안하지만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우실 수 있고요. 다만 못 들으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렇죠? 회계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미 한번 들어보셔서 이걸로 여러분이 아주 전문가적인 회계를 배우시길 바라고요. 고급 회계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고급 회계는 지분법과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합병과 분할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난이도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지분법이 뭐예요? 연결 재무제표 어떻게 만들어요? 합병과 분할의 절차는 회계와 여긴 세무조정까지 가르쳐요. 그러므로 이걸 하시는 분은 이걸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회계는 입문과 중급이에요. 이 반은 중급이고요. 밑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개정 과목별로요. 회계와 세무처리 실무가 있어요. 제일 어렵겠죠? 법인세법이 붙어요. 회계와 세무조정이 붙어요. 요것도 원래 24시간인데 어떻게 프로그램이 몰라 16시간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다 24시간으로 해서 토탈 우리 과정이 원래가 80시간짜리 수업이에요. 일반 회계 기준 하나. 그러면 보나마나 국제회계 기준도 똑같게 적용돼. 국제회계 기준은 이미 16시간, 24시간, 16시간, 24시간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 회계만 약간 시간이 좀 그래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들으시라는 겁니다. 앉아 계신 분은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렇죠? 여러분은 대부분 말해봐. 여러분 이 수업 오고 싶어 왔어요? 빨리 아니라 그러지? 가라니까 왔죠? 그죠? 근데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죠? 마음속으로 똥 밟았네 하고 가셔도 돼요. 가셔도 돼요. 안 붙잡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안내한 조과장이 사람이 몇 명이 없어서 그렇다? 그건 저랑 상관없는 얘기고 여러분이 수업을 못 듣겠다, 못 따라오겠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대답. 알았죠? 과감하게 가세요. 갈 용기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과감하게 가세요. 그죠? 이 반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오신 분들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반이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희가 추구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중급 정도의 난이도에서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회계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놈들을 가르칠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수준에 맞춘 강의가 아닙니다. 잘 듣고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24시간을 했어야 되는데 16시간이라 어마무시하게 마음이 아플 뿐이고요. 그렇죠?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회계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무슨 회사 이름은 여기 있는데 참 다양하다. 사원, 전임, 이건 일반 그러니 비영리법인이니까 대리, 과장, 차장까지 다 있네요. 그죠? 사원, 대리, 과장, 차장이 있어요. 이 중에 사원급들, 그쵸? 여러분 어렵겠네. 다만 잘 들어요. 여러분은 이미 회계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보실 수 있어요. 알았죠? 16시간 금방 가죠? 금방 가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서 끝까지 들어보고요. 이 반이 뭔지 모르겠다고, 이건 제가 한번 이따 설명하겠지만 저희 아이파가 운영하는 연간 회원들이 듣는 수 없는 과정 중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4단계 과정이에요. 여러분한테도 연간은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강사는 이 책의 저자가 저고요. 이항수 회계사고요. 저 거의 처음 보시겠다, 그렇죠, 여러분요? 저는 회계사입니다. 회계사인데 제가 올해로 41년 차 회계사입니다. 만으로 41년 차. 그러니까 회계사 중에서도 굉장히 고참이겠죠, 그죠? 회계사가 몇만 명인데요. 제가 등록번호가 2030번이에요. 굉장히 고참이죠, 그죠? 오랫동안 3일회계법인 출신이고요. 3일회계법인의 지금 회장이 제 한참 밑에 있던 4년 밑에 후배가 지금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고참 회계사네요. 이런 강의는 35년간 했어요. 35년간. 강의를 했다는 말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매일 월화수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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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화수목금. 하루 8시간 동안 1년에 거의 대부분을 매일 강의하는 선생이에요. 전문 강사란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전문 강사입니다. 여러분은 전문 강사 한번 수업을 들어볼 케이스가 별로 없었겠죠? 이 중에 혹시 한두 명은 저랑 수업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잘 안 해봤죠? 여러분, 전문 강사가 어떤 건지 잘 모르죠, 그죠? 그죠? 저는 대학교 교수, 저는 10년 정도 대학교 교수했고요. 겸임 교수. 시간 강사 말고. 국세청에요. 무슨 본청의 고위위원을 또 10년 이상 했고, 아직도 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사들을 20년째 결산 강의를 제가 직접 가르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회계세법 강사는 저예요. 그놈이 와서 이렇게 단출한 식구들을 데리고 일반 기업 회계를 한번 쳐볼 거예요. 오케이? 도움 되시리라고 저는 믿는데. 한번 따라와 봐요. 어렵다는 상관없어, 그죠? 이해 안 돼도 돼요. 그냥 버티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작이니까 제가 이번부터 다시 제 이름은 알았으니까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내용, 앞으로 궁금한 내용은 얼마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화하셔도 되고요. 문자 하셔도 돼요. 여러분, 사회 나와서 회계세법 궁금한데 물어볼 때 하나 있는 거는 별로 나쁘지 않잖아, 그죠? 돈 안 받아요? 수수료 안 받아요. 무료니까 마음대로 전화해도 되고 상담해도 돼요, 여러분요. 저는 이 학원 대표 선생이에요. 7, 80%의 강의를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알았죠? 물어보셔도 돼요. 오늘 물어봐도 되고요. 알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넘겨보면 9페이지로 오세요. 9페이지. 자, 시작. 올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2개가 바뀌었어요. 먼저 뭐가 바뀌었나 설명할게요. 7번. 아이고. 그래도 그 전에 하나는 하자. 여러분, 자,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세계는 유럽이 만든 회계랑 미국이 만든 회계가 있었어요. 이런 회계 처리가. 미국이 만든 회계를 US 갭이라고 불렀고요. 우리는 그냥 미국 회계 기준이라고 불렀고요. 유럽이 만든 회계를 IFRS라 그래서 얘를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웃기죠?
똑같은 거래인데 이 양쪽이 하는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요. 웃기다고 그래, 빨리. 웃기죠? 거래는 똑같은데. 근데 세계가 인터넷으로 거의 하나가 됐잖아요. 얼마든지 까볼 수 있잖아. 그러면 똑같은 거래가 이 양쪽에서 회계 처리가 다르면 이해관계자들이 분석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에 전 세계가 모였어요. 회계를 통일하자.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뜻밖에도 IFRS가 이겼어요. 투표를 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반감이 있었겠지,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요. 세계는 뭘로 통일했어요? IFRS로 통일됐어요. 그게 한 십몇 년째 됐네요. 이해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별로 언어만 다르지 뭐예요? 회계 처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IFRS를 공부를 잘 하시면 이민 가셔도 돼요. 언어만 하시면 그 나라 가서도 어카운팅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빨리요. 한국은 어떻게 됐어요? 한국은 워낙 미국에 의존한 나라니까 한국의 회계는 K갭이에요. K갭. 한국 회계 기준. 그냥 이걸 옛날에는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불렀는데 전 세계가 IFRS를 하기로 했잖아. 그죠? 그럼 이제 한국도 IFRS를 따라가기로 해서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하는 회계를 뭐라고 그래요? KIFRS. 왜요? 이 IFRS는 영어고 KIFRS는 한국말로 번역한 거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나? 이게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오케이? 요게 우리나라 회계인데 이걸 도입한 연도가 2011년이에요. 그러니까 K갭이라는 거는 2010년까지 하던 뭐죠? 이건 과거 회계 기준이고요. 2011년부터 우리나라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했어요. 올해로 한 14년째 됐네요. 근데 얘 문제가 뭐예요? 얘 문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배운 회계는 여러분이 다 IFRS예요. 이해해요? 여러분, 나이가 그렇게 많어? 한 십몇 년 안에 대학을 다녔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학교 때 배운 회계는 IFRS예요. 그때 배웠지만 이해 못했을 거고 전혀 몰랐을 거고 그때는 이런 재무나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여러분들은? 안 할 거라고 했을 거야. 그러다가 현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얘가 어려우니까 똑같은 2011년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거를 따로 동시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IFRS는 상장법인들이 하자, 일반 회계는 비상장이 하자 이렇게 간 거예요. 이해했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상장기업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상장기업이 몇 개 있어요? 잘 모르겠네. 또다시 대답. 칠판. 상장이 뭐예요? 상장기업을 뭐라고 불러요? 응? 상장기업을 뭐라고 불러? 아니 이런 것도 몰라? 아이 쪽팔려. 상장기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회계사님 코스피, 코스닥을 말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아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코스피, 벤처 같은 데들이 코스닥. 그게 상장법이에요. 몇 개 있는지 모르죠? 한 2,000개 정도 돼요. 엔드, 비상장 중에서 if, want, 하고 싶은 놈은 너도 IFRS 해라. 이래서 제가 볼 때는 한 4, 5천 개 될 거예요. IFRS라는 기업이. 근데 또 우리나라 여러분 전체 기업이 몇 개인지 잘 모르죠? 그죠? 여러분 같은 기업만 해도 여러분 90만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주식회사만 90만 개가 있다고. 근데 그 중에 5천 개 정도는 국제회계 기준을 하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다 아직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IFRS를 하는 기업들이 요 상장과 비상장들이 뭐야? 규모가 아주 큰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규모가 적은 기업은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고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인데 여러분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알 리가 없는 거야. 왜? 대학교 때 IFRS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게 회계가 머리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회사 가서 회계처를 해보니까 이건 또 전혀 다른 회계야. 설명도 없고 책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회계가 안 되지. 맞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볼 책도 없고 그런 거에서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이 내가 하는 회계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고 2011년부터 나왔고 이게 진짜 이런 게 회계구나를 어쩌면 여러분의 대부분은 오늘 처음 배울 거예요. 회계학을. 이해해요? 중요한 거야. 원래는 여러분이 연간이면 입문을 듣고 왔어야 되는데 입문이 뭐 이러니까 그냥 축창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 기업 회계는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빨리요. 올해 몇 개가 바뀌었다고요? 몇 개? 2개. 2개. 그러면 뭐가 바뀌었나? 와 이거 환장하겠네. 그죠? 자, 뭐가 바뀔까? 1번 개정 배경만 5초만 읽어보세요. 아하. 자, 칠판. 내용 잘 안 봐도 돼. 여러분 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를 여러분이 어떻게 몰라. 그쵸? 1년 이내 갚아야 될 부채 유동. 1년 이후에 갚는 건데 대답 잘해봐. 올 연말에 원래 여러분이 은행에서 50억 원의 차입금이 있는데 원래 만기는 내년 6월이야. 대답. 이건 유동부채야 비유동부채? 응? 만기가 언제라고요? 내년 6월. 그럼 이건 유동부채야 비유동부채? 응? 아니 연말 현재로 내년 안에 갚으면 유동부채잖아. 맞아? 유동이야 비유동이야? 대답들 안 하면 강의하지 말자. 자, 수도. 이 강의를 별로 진행할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여러분 다 집에 가자. 응? 끝내자고. 오케이? 대답을 같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분들과 16시간을 할 마음은 저는 없어요. 이해했어요? 다 동의했어? 그럼 가는 거야? 집에? 문 닫아 그러면. 가요. 가서 강사 나 올라가서 폐강했다고 얘기할 테니까 집에들 가요. 강의 안 해도 돼. 저는 제가 이 강의를 월화수목금을 지금 제가 3월부터 몇 달간 하고 있는데 그죠? 평생을 했어요. 저는 대답 안 하고 저랑 같이 안 하는 사람들과 한 번도 수업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정도 건조 없이 이 강의를 35년 했겠어? 맞나요? 여러분 엄마 아빠 회사 가면 임원들 상장회사 CFO들 다 저한테 배웠어. 회계사 세무사들도. 대답하기 싫으면 빨리 싫다고 그래. 더 진행하지 않을 거니까. 대답 안 할 거죠? 하나요?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 번 더 대답들 안 하시면 바로 폐강합니다. 아셨습니까? 12월 말에 여러분이 은행에서 빌린 돈은 50억이 있는데 약정에 따라 이건 내년 6월 말에 상환해야 된다니까? 그럼 회계로 이건 유동부채야 비유동부채야? 유동이죠. 근데 내년 1월 20일 날 그 은행과 합의를 했어요. 야, 요새 상황이 어려우니까 미리 2년만 더 연장해 주라 그러고 내년 1월 20일에 차입금이 내년이 아니라 2년 후에 상환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오케이? 이러면 1월 20일이면 아직 결산 안 끝났잖아. 3월까지 하니까. 맞나? 이러면 올 연말에는 요 놈을 비유동 부채로 놔도 돼요, 안 돼요? 지금 이때신 거야.
질문은 깔끔하게 했어. 내년도 올해 결산 마감하기 전에 조건이 바뀌었지. 합의가 연장됐지. 근데 12월 말의 개념으로는 뭐야? 갚아야 되는 거지 내년에. 요럴 땐 유동일까 비유동일까? 이게 약간 애매했다라는 얘기예요. 현행 기준들이. 그래서 이걸 무조건 뭘로 했을까? 그냥 연말 현재 상황으로 판단해라. 연말에는 뭐야? 내년 6월이 맞죠. 그래서 이건 내년 1월 20일 날 이런 조건이 바뀌어도 계속 유동부채로 놔둬야 된다. 이런 게 하나 바뀐 거야. 이건 여러분 입장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저희 같은 회계사들, 회계감사하는 회계사들한테는 이놈이 꽤 의미가 있는 조문이 바뀐 거예요. 그냥 알아놔. 요게 하나 바뀌었다더라. 유동부. 그리고 넘겨보면 막 설명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본문에 가도 요게 뭐가 바뀌었나들이 잘 설명돼 있으니까 이제 읽으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뀐 건 법인세 회계라는 게 바뀌는데 여러분 참 되게 웃기지. 필라2라는 게 뭐라고 나오면서 우리를 괴롭히네. 여러분요. 괴롭히네. 칠판 볼까요? 필라1이라는 거랑 필라2는 뭐냐면 여러분 세계에서 뭐 제일 잘 나가는 친구들이 뭐 OECD라고 그러고요. 또 뭐라 그래요? G20이라는 나라들이 있어요. G20, 그죠? 이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회의를 했는데 필라1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가면 디지털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구글이라는 걸 많이 쓸 거예요. 그죠? 구글. 구글은 대한민국에 사업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글을 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돈을 벌겠죠. 근데 구글은 우리나라에다가 아무런 세금을 내질 않아. 오케이? 그걸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도 그걸 써서 돈 벌어가는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가 디지털세인데 다 같이 대답. 이거는 당연히 누가 반대하겠어요? 미국이 반대하겠지. 그래서 아직 합의가 안 됐고요. 합의가 안 됐고요. 필라2를 부르는 말이 그죠?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우리끼리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게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거예요. 글로벌 최저한세.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말의 의미는 자 봐요. 한국의 A라는 법인이 어떤 나라에 100%를 출자해서 현지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 나라가 실제로 보니까 세금을 번 돈의 8%만 낸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몰라도 법인세 세율이 굉장히 낮거나 여러 가지들의 보조금들을 주는데 이것들이 세법상 입금불산입으로 세금 혜택을 줬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말해봐. 누구라도 이 나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그지? 누구라도 가고 싶겠지? 그건 상식이잖아. 그러면 다 이 나라만 몰리고 이 나라만 잘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라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우리도 낮추면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들어오면 법인세 조금 적어도 다른 얼마나 많은 게 호황되겠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건 전 세계가 합의를 했어요. 뭐 최소한 15%는 내야 되겠다. 다 같이. 근데 몇 프로밖에 안 냈어? 몇 프로만 냈대? 그럼 얼마를 적게 냈어? 그건 이 투자한 나라가 과세해라. 이러면 일로 안 갈 거 아니야, 잘. 그래도 15%가 뭐 그러면. 그래서 이게 글로벌 최저한세인데 이건 역사적으로 도입이 됐어요. 기억해. 이건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합의한 법이에요. 여기 합의한 나라가 137개국이에요. 그러므로 빨리 이 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 저 잘난 놈들이 만든 거를 영어를 그냥 번역한 거야. 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세법을 처음 봤어요. 난 독한 놈이라 이게 나와서 한 열흘을 봤어. 집에서 내 출근도 안 하고.
결론이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실제 8%를. 공식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너무나 어려워요. 대답. 그러면 이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했을까? 순간. 보나마나 이거 나랑 상관없어요. 빨리. 그렇게 했지? 그리고 좋았지? 그게 좋은 일이야? 응? 똑같이 태어나서. 누구는 이런 일을 하고 살고. 이런 거 나는 조그만 데 다녀. 난 이런 거 없을 거야. 그게 좋은 일이야?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아, 여러분은 욕심이 없어? 많은 돈을 벌 마음도 없고 그냥 소박하게 행복하게 살아? 진짜 속마음이 그래?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하기 싫어서 한 건 아니고 전 잘 모르지만 이건 여러분도 한번 느껴봐. 어렵긴 어려워. 그렇죠? 다만 이건 우리나라에 누군가 할 거 아니야. 해당되는 기업이 어렵지. 다는 아니고 여러분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연결재무제표를 지난 4년 중에서 2년 이상이 연결 매출액이 1조 원, 유로로 7억 5천만 유로인데 그럼 1조 원 정도니까 1년에 연결의 매출액이 1조가 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한 300개 정도가 있어요. 그 300개 기업들이 올해부터 걸려요. 근데 얘가 되게 재밌어. 와봐, 여러분. 왜 재밌냐면 얘는 올해부터 세금을 계산하는데 실제로 내는 건 2년 있다가 내. 2년 있다가. 그럼 여러분 이건 세금 계산 자체가 어렵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 2년 있다가 내면 이때 법인세로 비용 잡아라가 두 번째인 거야. 빨리. 원래는 몇 년도 세금인데 2024년이면 2024년에 법인세로 잡혔어야 될 거 아니야. 환장하겠지. 왜? IFRS는 오래 잡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환장하는 거예요. 이 법을 계산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올해 결산해서 올해 법인세와 미지급을 잡으라는 거야. 여러분, 그죠? 난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 이게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상장 기업들은요, 우리나라 빅4들과 전부 다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지금 죽어라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상장이지. 비상장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있어요. 비상장인데도. 그래서 그 기업들은 그냥 2년 있다 계산서 낼 때 그때 낼 때 비용 잡아라. 이게 두 번째 일반회계 개정이에요. 여러분 글로벌 최저한세가 제가 결코 여러분들에게 쉽다라고 얘기 못해요. 저부터도 어려우니까. 알았죠? 다만 기억해줘. 누군가는 여러분과 똑같은 연배 친구들이 누군가는 저걸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생각해 봐야 되잖아. 왜 여러분? 서울대 연고대 안 나왔으면 저런 거 못하는 거야? 그래? 응?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안 나오면 저런 거 못해? 그럼 쪽팔리잖아 가끔. 맞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왜냐하면 여러분도 회사를 옮겨서 이런 걸 하는 회사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저걸 담당하면 뭐라 그래? 담당 못하면 사표 내야 될 거 아니야. 맞나? 살고 죽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부딪히면. 근데 저건 좀 어려워요. 어쨌든 이제 좀 지나면 뭐 교재도 나오고 하겠지, 그지? 그때 가서 보고. 올해는 요렇게 두 개. 빨리. 별로 중요한 거 바뀐 거 없다, 그죠? 일반회계는 거의 안 바뀌어요. 칠판. 그러면 국제회계는 많이 바뀔까 안 바뀔까? 국제회계는 올해 5개가 똑같은 거, 요 2개 바뀌었고 나머지 다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은 훨씬 더 어려워요. 질문하고 이제 교과서 봐야지. 여러분 빨리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어떻게 여러분 잘한 다음에 빨리 한 번쯤 국제회계 기준도 공부할 마음이 혹시 없으세요? 있어야 돼요. 같은 나라잖아. 여러분 회사가 갑자기 상장될 수도 있잖아. 여러분이 회사를 옮겨서 상장법인으로 갈 수가 있잖아. 그러면
가고 싶은 회사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물어보잖아. 너 일반 회계 하는 데 다녔잖아. 국제 회계 아니 그러면 안 해봤는데요? 그럼 안 뽑을 거 아니야. 맞다 그래 빨리 맞아? 그럼 안 되지.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을 똑같이 80시간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저한테 와서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면접을 하러 가서 상장해서 그 사람이 묻는 어떤 면접에서 묻는 질문도 다 대답할 거야. 제가 그 사람들이 뭘 묻는지 알거든? 완벽하게 대답할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야, 당신 대단하다. 비상장에 다녔는데 이 정도로 공부들을 했어? 와, 뭐라고 말할까 그러면? 그냥 내일부터 오직이래. 이럴 거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코 여러분 회계세법 어렵잖아. 빨리 맞다 그래. 맞죠? 네. 재미도 없죠. 이게 어떻게 재밌냐, 그지? 이게 재밌으면 미친놈이지, 이게 지금. 그렇죠. 근데 다만, 빨리 말해봐. 회계세법 안 하고 먹고 살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또 희한하게 또 이렇게 꼬여서 여기까지 왔어, 그지? 지금 와서 뭘 바꾸기에는 좀 애매하네, 또? 그때는 한번 일단 괜찮아. 바꿔도 되는데 해보고 바꾸자. 알았죠? 해보고 바꾸자. 왜냐하면 그 바꾼 게 꼭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야.